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2030 청년들을 만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을 가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좌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은 국힘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선관위 특검을 관철하고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장 대표는 정치권과 청년들 사이에 한 표의 무게에 대한 인식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라면서요. 정치권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사람이 꽤 많지만 청년들은 단 한 표라도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당락이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인가? 이걸 따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법원에 가면 결국은 그걸 따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면 굳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사정일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수한 청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표만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컨닝하다가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 되는 것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컨닝하다 들켰으면 그러면은 혼나죠. 네. 아주 혼나죠. 전면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면 재선거. 예. 그냥 그 문제가 된 투표용지가 모자란 그곳들만 재선거하자가 아니고 전면 재선거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고도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치르는 청년 시민들,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정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목소리에 담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 복원을 요구하는 정당한 외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호응해 줄지가 문제였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검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특검이 된다고 무조건 다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활동 기간은 어떻게 하고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가, 그 조사 범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특검의 활동 내용과 구성 이런 것들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또 한참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 안 한다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문제들, 산 넘어 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도권을 사실은 야당에서 쥐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특검에 대한 지금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가 될지는 저희가
보겠습니다.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 주장하고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횡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청년주권 포럼을 대표해서 나온 프리랜서 임도형 씨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분노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성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분과 구호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특검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원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벌어질 텐데요. 어디까지 조사할 거냐, 성역 없이 대통령까지 조사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 마음 같으면 만약에 저보고 결정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특별검사로 임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공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이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딱 좋죠. 특별검사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특검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 기대를 가져볼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문제에 앞장선 인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조사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줄 수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권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기적을 저희가 바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하지만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권이 주도하는 그러한 특검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은 그 생각에 읽히는데요. 6.3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혹은 6.3 부정선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이거는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부분만 다루겠다라는 의도를 이미 제목에 담고 있는 거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면 재선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국힘당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땅바닥에 머리를 좀 몇 번 박아라. 피가 날 정도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함정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 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거 환영한다. 국힘당 쪽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당은 이미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9일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국힘당 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 그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국힘당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굉장히 관심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머리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겠으나 그들이 머리싸움할 때 가장 눈치 많이 보는 것이 결국은 국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여당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던 리얼미터 같은 곳들도 다 바뀌어 있는 골든크로스가 이미 다 생겨버렸죠.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우리도 특검법 발의할게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6.3 참정권 침해 사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용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수고
진짜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특검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이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국민의힘의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 하면서 슬쩍 흐지부지 시킨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같은 거짓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지금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하듯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는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한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당 야당 구분이 있죠. 미국하고 한국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쪽에서 하는 이런 식의 자리 분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수당이면 다수당이 다 위원장을 다 맡죠. 예. 소수당은 위원장 자리를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 왔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안 내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무조건 안 내줍니다. 왜 그러냐?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뭔가 법을 하나 만들려면 결국 법사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사위원회에서 가로막아 버리면 통과시키고 싶으신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에서 엄청난 잘못된 법들을 많이 만들었고 줄탄핵하고 막 이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막 보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법사위원회는 법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저희가 이거를 사법 내란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한 이 나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 구미에 맞는 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독재하기 편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편한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는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통신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거기 7월 7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내용에 보면은 허위 정보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실형 선고하게 되고 뭐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벌금 부과하는 내용도 그렇고 무시무시합니다. 이 형량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량들을 하는 결국 이유가 뭐냐? 입막음이죠. 국민들 입막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에 반대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근데 이게 허위 정보다 진짜 정보다 이 팩트 체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는 제3의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장 이재명 스스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짜뉴스다. 이재명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입에서 부정선거는 가짜뉴스다. 부실선거지 그게 무슨 부정선거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뉴스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채널 폭파되거나 삭제되고 컨텐츠 삭제되고 그리고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로 한마디 내뱉은 게 마치 법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옥에 가게도 할 수 있고 벌금을 내게도 할 수 있고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회 자리 절대 안 내놓고 있죠. 원래는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안하무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맘대로야 이러고 지금 말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어서 완전히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 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썩었습니다.
민주노총 이 언론 노조 연합이 완전히 다 썩어 뭉들어져 가지고요. 이들이 지금 정부 친정부 정부한테 무슨 뭐 용비어 청갑하듯이 찬양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않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잘못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죠. 뭐 그런 점에서 NNP 뉴스를 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소식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